어떤 이야기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아련한 향수가 되곤 합니다. 마치 빛바랜 사진첩 속 한 페이지처럼 세월의 덮개가 앉아도 그 온기만은 바래지 않는 그런 이야기 말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 따뜻하고 훈훈한 잔잔한 감동이 스며든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여사장님과 지게차 운전사의 운명 같은 만남에 대한 회상입니다. 제 이름은 영희. 저는 전자제품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공장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립 공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꽤 번듯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숱한 밤을 새워가며 기술 개발에 매달렸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일궈낸 이 공장은 저에게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니까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애착과 책임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제 공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여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맡는 기계에 기름 냄새와 갓 생산된 부품들의 미묘한 냄새는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향수와도 같습니다. 공장 안의 모든 기계들과 설비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의 눈길을 따라 움직이는 듯 느껴집니다. 저는 이 공장과 함께 나이를 먹었고 수많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손때 묻은 작업복과 닳아버린 장갑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제 삶의 역사이자 자서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꼭 닮아 당차고 똑똑했죠. 지금은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늘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합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회사를 일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딸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삶에는 늘 일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나 연애 같은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이 60을 훌쩍 넘기고 저는 어느덧 65세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청춘은 모두 이 공장과 딸에게 바쳐진 셈이었죠. 여전히 저는 매일 공장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립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것이 저의 낙입니다. 이른 아침 공장에 불을 켜고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일은 저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그들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해 주려 노력합니다. 제가 직접 자재를 옮기거나 조립을 돕는 일은 이제 드물지만 저는 여전히 생산 과정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공장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귀 기울이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낌새가 보이면 즉시 달려가 확인하곤 합니다. 직원들은 저를 여장부 혹은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이 공장이 곧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없는 이 공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공장에 새 직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56세의 지게차 운전사 경수 씨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구릿빛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야외에서 일한 사람 특유의 건강하고 강인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서류상 나이를 확인하고는 나이가 좀 있네 하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력서에는 지게차 운전 면허와
오랜 경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공장에는 늘 숙련된 지게차 운전자가 부족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복잡하고 자재 이동량이 많아 베테랑 운전자가 절실했기에 그의 이력은 저에게는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를 채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지금껏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경수 씨는 첫날부터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게차는 마치 그의 손발처럼 움직였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힘있는 움직임으로 무거운 자재들을 정확하게 운반했습니다. 복잡한 통로와 비좁은 공간에서도 능숙하게 지게차를 다루는 모습은 베테랑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지게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퇴근할 때는 마지막까지 남아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공구와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생기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에서 묵묵히 자재를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그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지게차가 한 몸이 된 듯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안전모를 쓴 그의 뒷모습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장인의 향기가 났습니다. 어느새 그는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는 늘 솔선수범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고장난 설비를 고치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는 베테랑 선배로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경수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저 역시 그에게 점점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에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공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바쁘게 돌아가던 어느 날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물량이 생겼습니다. 해외 수출 물량이었는데 선적 시간이 임박하여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비상체제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초과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정 무렵 퇴근했지만 경수 씨는 혼자 남아 묵묵히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컨테이너에 물량을 싣는 작업이 남아 있었고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사무실을 나와 창고로 향했습니다. 경수 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직 혼자 하고 계시네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재를 옮기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 자재들을 정리하고 운반할 준비를 돕는 일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닙니다, 사장님.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다 하려면 힘들어요. 나도 한 팔 보태야지. 저는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옮겨야 할 자재들의 위치를 조금 더 용이하게 조절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재들이 쌓여있는 팔레트를 옆으로 밀어 공간을 확보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제가 미처 고정되지 않은 자재 더미를 건드리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재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팔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고 팔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 경수 씨는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 그리고 자책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했고 저에게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라며 다급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제 팔을 감쌌고 저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이 없었지만 경수 씨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내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제 보호자처럼 모든 절차를 함께하며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경수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따뜻한 죽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도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젯밤 제가 너무 놀라서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혹시나 사장님께 큰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고 그의 눈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경수 씨.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요.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폐만 끼쳤으니 경수 씨 덕분에 무사히 치료받고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미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일과 공장에만 몰두했던 저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장 이야기, 그의 고향 이야기, 그리고 저의 가족 이야기까지.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저 역시 그의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가며 그를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경수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세한 배려에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식사를 챙겨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했던 제 일상에 그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면서 저는 서서히 변화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경수 씨는 자신의 차를 가져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팔을 다친 저를 대신해 그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어느새 그의 옆자리가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공장 운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저는 용기를 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살포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서로에게 깊이 닿았고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우리의 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따스한 감정은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또 다른 깊고 안정적인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공장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닌 설렘이 되었습니다. 경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공장에서의 그는 여전히 베테랑 지게차 운전사이지만 퇴근 후에는 저의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기도 합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지나온 삶의 굴곡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었고 제가 기뻐할 때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 딸도 경수 씨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잠시 들어왔을 때 딸은 경수 씨에게 엄마 잘 부탁드려요라며 농담 섞인 진심을 전했습니다. 딸은 경수 씨의 따뜻함과 진실된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경수 씨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딸은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그런 모습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일과 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경수 씨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어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은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이렇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사를 사랑한 여사장.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저의 가슴 속에 영원히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의 꽃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공장의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공장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경수 씨와 함께 일구어가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때로는 퇴근 후 공장 한켠에 앉아 조용히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늙어갈 날들을 그립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공장을 거닐 때면 모든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그려봅니다.
모든 것은 경수 씨,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를 의지하며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밤에 잠이 들기 전 그의 숨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매일매일이 소풍 같고 매 순간이 감사한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이며 제 삶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빛이 되어주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의 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테니까요.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